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본소득제입니다. 우선 서 박사님은 기본소득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배경은 또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제는 영어로 Universal Basic Income, UBI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그 아주 이상주의적 경제학자나 정치인이 주장했던 기본소득제가 최근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치인 사이에서 활발한 그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90년대 이후 급속한 기술 혁신의 결과 임금 및 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극화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일상화하는 의미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과 또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벤처기업가 앤드루 양, 중국계죠. 네. 이분이 매달 $1,000를 주는 기본소득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얻어서 세간에 아주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경쟁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옴으로써 기본소득제는 아마도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핵심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또 이런 근거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기본소득제는 진보 또 보수 진영 모두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진보 세력은 기본소득제를 모든 그 시민의 그 사회권을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네. 현대 복지 제도의 기본을 이루는 이른바 그 사회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은 기본소득제를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서로 이유가 다르죠. 기본소득제에서는 수혜자 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필요치 않죠. 모든 사람에게 주니까요. 그래서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 제도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로 의욕 상실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관리가 매우 간단해서 운영 비용도 적게 듭니다. 네. 이에 더해서 기본소득제가 주는 그 소득의 안정성은 수혜자에게 그 원하는 직업이나 또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제 무대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제가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는 이제 평민으로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사회권으로서의 보상은 국가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본소득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높여주고
또 기본적 안정을 보장해주면 물론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준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제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본소득제는 상당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꽁도르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정치가 그 페이니슨 이분들 모두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 특히 페이는 지구는 모든 사람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지구의 땅과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은 이른바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 엔지니어 출신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924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사회적 신용, 소셜 크레딧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보너스를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줄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더글라스는 자신의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정치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호주와 그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제를 당론으로 하는 정당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기본소득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최근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도 기술 혁신으로 발생한 막대한 수익, 이들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 국민에게 이렇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줘야 한다는 신념에 근거해서 이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알트만이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기업가는 그 미국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그 많은 그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1986년에 결성됐습니다. 네. 그 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4년에는 그 명칭을 기본소득 세계 네트워크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서울에서 그 총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사태 완화를 위해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으로 현금을 지급을 했죠. 네. 그럼으로써 기본소득제에 관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예를 들어서 국민에게 그 $1,000를 3번이나 지급을 했고 일본은 $930, 홍콩은 $1,300, 그리고 우리는 이제 30만 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나라에서 이런 기본소득제에 관한 시범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가장 그 최근에 시범 사업을 한 나라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죠. 핀란드입니다. 네. 네. 핀란드는 2017년에 2,000개의 그 실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업수당과 같은 수준의 월 $670를 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가구가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실업수당을 받는 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냈고 이들의 이제 건강 상태든지 심리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업수당의 경우는 일자리가 생기면 실업수당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나 기본소득제에서는 일자리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주기 때문에 네.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욕이 당연히 좀 높아지겠죠. 근데 또 케냐와 인도에서도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역시 대체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혜자의 그 상당수가 자영업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고, 네.
또 식품 소비가 증가해서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된 건 물론이고 네. 심지어는 자녀들의 학교 성적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16개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분석한 스탠포드 대학의 하시델 박사는 네. 기본소득제가 빈곤 퇴치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 상태는 물론 또 자녀의 학교 성적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을 실시한 이후 노인은 소득이 있으니까 은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일에 전념해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의 핵심은 기본소득제 실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서 박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6년 그 스위스에서는 월 2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7%가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를 위해서는 재정 규모가 한 3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결됐는데요. 근데 스위스의 그 260만 너무 높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산수 선진국은 한 월 1,000불 정도를 기본소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그 랩 2050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1인당 월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를 실시를 위해서 18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존 복지제도와 또 조세 감면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면 세금의 신설이나 또 세율의 인상 없이 기본소득제 실시가 가능하다는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기본제 실시로 인한 국가 재정이 또 파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엘래스카가 올해 이걸 했습니다. 근데 엘래스카는 기본소득 그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유 수출에 따른 그 수입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소득을 다음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정 적자 요인이 생기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 마련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가능성은 어떻겠습니까?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고요. 네. 또 혜택을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가 3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수혜자 선정 기준이 전부 다 달라서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른바 그 복지 사각지대, 복지를 받아서 못 받는 문제, 또 이중 지원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계기로 해서 복잡한 복지 제도를 통폐합한다면은 복지 지출의 효율성도 크게 이렇게 높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조세 감면 제도 역시 매우 복잡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고소득층에만 유리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계기로 해서 조세 감면 제도를 포함한 대대적인 그 재정 계획을 단행을 한다 그러면 재정의 그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렇게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그 본격적인 토론과 또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